대만 지진 리스크가 거론되자 일본 반도체 전략의 근본적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SMC 단일 의존 구조였던 일본은 대안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은 이미 TSMC 내부 기술 일부를 자국으로 이전해온 상태였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28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2027년에는 7나노 공정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대만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만 검찰이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을 일본 기업에 유출한 전 직원 천리밍에게 8년 8개월형을 구형한 것이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천리밍은 TSMC 퇴직 후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 회사 모니터에 띄운 2나노 공정 관련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범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는 도쿄일렉트론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업로드됐습니다. 대만 고등검찰서는 국가안전법상 국가핵심 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 사용 혐의를 적용해 천리밍을 포함한 총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체포된 공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죠. TSMC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일본 기업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만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소니, 덴소, 토요타 등은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직접 출자하며 공식적으로 기술 접근성을 높였지만 이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 정보가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문제는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이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공정은 멈추고 일본의 라인도 함께 선다는 현실이 명확했습니다. TSMC 생산 능력의 90%는 여전히 대만에 있었고 첨단 2나노와 3나노 공정은 전량 대만 본사에서만 생산됐죠. 일본 내부에서 TSMC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보고서가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마비된다며 대만 집중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대만이 불안하면 대안은 하나뿐이라는 판단이었죠. 과거 경쟁자이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던 삼성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 최대 AI 유니콘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PFN은 기존의 TSMC의 AI 반도체 생산을 맡겼지만 2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선정했죠. PFN은 토요타, 화낙,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협력한 일본 대표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순 협력 요청이 아니라 확실한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리밍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TSMC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2나노 공정 데이터와 관련 기술 정보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는 일본이 삼성에 접근할 때 과거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테니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협력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생존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4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투자금의 절반인 200억 엔을 지원했죠. 삼성전자는 이 거점에서 일본 소부장 기업들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삼성 견제를 말하던 일본의 태도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기술 우위로 압박하던 구도는 기술을 협상칩으로 내미는 구도로 붕괴됐죠. 일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빼오는 것과 기술을 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죠. TSMC에서 2나노 기술 정보를 불법으로 빼왔지만 수율 안정화와 양산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피더스는 2나노 양산을 목표로 18조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40나노에 불과했고 20년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공정과 양산, 생태계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2나노 공정 개발을 지속하며 2026년 본격 양산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PFN 외에도 중국 바이두, 미국 그로크와 텐스토렌트 등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삼성의 일정과 판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계자는 PFN과의 협력은 삼성전자의 GAA 기술과 첨단 2.5D 패키징 기술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차별화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니치로 마키노 PFN 부사장은 삼성의 2나노 공정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받는 구도는 완전히 역전됐죠. 일본이 TSMC에서 빼온 2나노 정보를 내미는 순간은 우위의 선언이 아니라 전략 실패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접촉할 때 과거처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TSMC의 반도체 생산 전략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찬을 갖고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샘 올트먼 오픈AI CEO 역시 2024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제조를 논의했습니다. 이 장면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가 누가 기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텼는가로 갈렸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TSMC와 라피더스에 총 28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심지어 전 직원을 통해 2나노 기술까지 빼왔지만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았지만 220여 가지 일본산 소재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며 자립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TSMC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삼성은 꾸준히 GAA 기술을 발전시켰다며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은 쪽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SMC에서 빼온 2나노 기술은 일본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기술 정보를 불법으로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굴려서 수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까지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일본이 기댄 이름은 삼성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AI 기업이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한 순간 일본 반도체 전략의 실패가 공식화됐습니다. 과거 삼성을 추격 대상으로 여기던 일본은 이제 삼성의 생산 일정을 기다리는 위치로 이동했죠. TSMC 단일 의존이라는 판이 무너지자 일본은 외면했던 삼성 앞에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조용히 내려놓고 있습니다.